네, 언언한 라이브 2부입니다. 오늘은 예고한 대로 우리 회원이시자 조선투입위원장을 지내신 신홍범 선배님을 모셨습니다. 자, 옆에 나오셨는데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오셔서. 네. 조선투입위원장 하신 게 언제였습니까? 1980년쯤 될 것 같군요. 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974년 12월에 친정부 논조를 비판하시다가 조선일보에서 이제 해임되셨고, 그 후에 선배님 등의 이제 그 복직을 요구하는 조선일보 동료들이 해직된 거로 그렇게 제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이분들이 조선투입, 풀네임이 조선자유언론소 투쟁위원회, 그렇죠? 예. 조선투입을 결성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얘기를 조금 길지 않게 말씀해 주시죠. 네. 다 아시다시피 박정희 정권 시대에는 언론이 무지막지한 탄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언론사가 그런 탄압에 맞서 싸워야 되는데 그 당시에 조선일보 언론사주는 권력이 굴복해가지고 언론을 권력의 홍보수단으로 전락을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범죄에 가담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모든 기자들이 편집국에서 바리케이트를 치고 6일 동안 제작거부 농성을 했습니다. 그때 32명의 기자들이 언론사에서 해직당했죠. 그 사람들이 만든 단체가 조선자유언론소 투쟁위원회입니다. 네. 현재 활동 중이신 분들, 그동안에 이제 세상을 떠나신 분도 계시겠죠? 예, 우리 조선투위는 거의 절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네. 남아있는 분이 32명 중에서 지금 16사람 정도가 살아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동의하시겠지만 참 곱게 나이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선배님 생년이 어떻게 되시나요? 1941년 네. 2월 10일입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도 언론 통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언론은 기본적으로 정부와 혹은 권력과 갈등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력이 올바른 길로 가려면은 올바른 판단하고 올바른 정책을 세우려면은 내부에 아니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 정권에서는 저는 아니오라고 하는 사람을 권력의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지금 현재 여당에서 딱 두 사람 봤습니다. 그것도 권력 맨 변경에 있는 두 사람이고요. 권력이 내부에서 자기 아니오라고 말하고 자기를 비판하고 성찰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야당에서 그걸 할 수 있습니다만은 야당에서 그걸 하면 정치 공세라고 몰아붙입니다. 그걸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데가 언론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은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하고 비판하는 거가 언론의 가장 큰 책임과 의무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권력하고 언론하고 사이에는 긴장과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건 저는 피할 수 없는 언론의 운명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런데 이 정권에 말하자면 언론 정책을 짜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이동관 위원장 같은 사람이 비판 언론에 대해서 공산당 기관지 이런 얘기도 하고 말하자면 언론을 순치하는 것을 정상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언론을 제4부라고도 하는데 그게 바로 그런 감시와 견제, 비판 기능을 하기 때문 아닐까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 정부에서는 언론을 무슨 전쟁태세 이겼을 때 취득한 그런 물건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전리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은 사실 엄격한 의미에서는 국민의 것인데 그걸 자기가
사유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언론 정책을 보면은 옛날 군사정권 시대는 언론 탄압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한 것이 지금 보면 언론 장악이에요. 언론을 장악하려고 그럽니다. 언론 탄압은 언론이 권력에 마음에 들지 않게 했을 때 언론을 억압하고 언론에 피해를 주는 게 언론 탄압인데, 언론 장악은 언론을 자기 물건, 자기 사유물로 보고 그걸 사용하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언론 탄압보다 더한 게 언론 장악이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언론 쪽에도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야합이랄까, 예컨대 뭐 권언유착, 또 뭐 검언유착, 뭐 경언유착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기자들이 기자사회 이런 말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기자사회 그러면은 기자들의 이제 준거 집단이었죠. 그 당시에 기자들은 이제 지사정신 뭐 이런 걸 조금 염두에 뒀던 것 같은데, 여전히 이 시대의 기자도 지사정신이랄까, 지사적인 문제의식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지금 언론사의 기자들은 옛날에 지사정신을 좀 잃어버렸다고 봅니다. 그건 언론의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는, 그걸 언론 종사자라면 그걸 신앙의 대상처럼 섬기고, 그것이 망가졌을 때는 그걸 쟁취하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언론사의 기자들이 언론 전체를 하나의 언론 공동체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공동체니까 함께 언론을 지켜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공동체 의식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이 어느 언론사가 탄압을 받으면은 저는 모든 언론인이 힘을 모아가지고 함께 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언론 자유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의지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저는 MBC가 탄압받는 걸 지지하는 신문을 봤어요. 같이 싸우지를 못할 망정 어떻게 언론 탄압을 받는 그런 걸 지지합니까? 탄압하는 걸. 네. 조선일보에서 그걸 봤습니다. 네. 기자들이 이 셀러리맨으로 전락했다, 이런 인식도 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까 이제 공동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자사의 기주랄까요? 자기가 종사하는 매체에 대한 로열티 이런 걸 더 중시하는 그런 경향. 과거에 뭐 없지 않았겠습니다만 그런 경향이 훨씬 두드러진 것 같습니다. 후배들한테 어떤 좀 뭐랄까요, 도움 말씀이랄까, 어떤 조언을 좀 주시고 싶습니까? 네. 저는 언론사의 사주를 언론인이라고 착각하면서 오래 살았습니다. 네. 오래 언론사의 사주를 언론인이라고 봤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언론 사주는 언론이라기보다는 언론 기업주의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돈을 벌고 그 언론을 통해서 권력을 누리는, 언론 권력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언론 기업주는 언론의 이익을 항상 추구합니다. 근데 기자들이 그게 저항을 해야 되는데 저항을 하지 못하고 그런 언론 경영주의 지시와 그런 걸 그냥 그대로 골종이죠. 그러니까 언론사의 기자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언론사의 종업원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댓글창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영원한 선비 신 위원장님 존경합니다. 예, 뭐 후배가 올린 글 같습니다만은, 그런데 선배님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그럼 단적으로 방상훈 사장은 언론인이 아니군요. 저는 언론인이 아니라고 봅니다. 언론 기업인이지 언론인이 아니라고, 언론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네.
언론인이면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지난번 선거에서 이렇게 보면은 온 지면을 통해서 선거운동을 하거든요. 편파적으로 하고. 지금은 정권을 보위하기 위해서 친위대가 되어 있는 느낌을 받아요. 네. 프로파간다를 일삼는 언론이 어떻게 언론입니까? 저희가 그 일부에서 현 정권의 방송 장악 쿠데타, 이동관 위원장이 벌리는 친위 쿠데타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선배님 말씀은 언론 자체가 친위대가 돼버렸다. 전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네. 보면. 지금 예를 들면 한일 문제라든지 예를 들면 일제 강제징용된 사람들의 보상 문제를 삼자 변제로 하잖아요. 그 비판하는 걸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후쿠시마 오염사는 것도 모두가 정부를 옹호하고 비호하는 쪽이거든요. 네. 그게 말하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주 언론 기업인에게 종속돼 있는 그런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정치 권력에 예속된 문제도 심각합니다만은 그 못지않게 어찌 보면 더 심각한 문제가 자본 권력의 예속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볼 때 그 자본 권력의 언론 통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인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언론 기업인은 언론을 통해서 이익을 많이 얻고 그리고 그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 그러나 기본적인 그런 거의 본성이죠, 그게. 그러면 기자는 거기에 저항을 해야 됩니다. 맞서 싸워야 됩니다. 사주의 그런 경영진의 그런 걸 무조건 따를 것이 아니라 저항을 해야죠. 개인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저항을 해야 그 언론이 바로 설 수 있지. 거기에 굴종하면은 그게 무슨 기자입니까, 그게? 네, 아시는 대로 요새 그 기자들이 뭐 기레기 또는 심지어 기덕이라는 멸칭으로 그 불리는 시대지 않습니까? 아까 이 자본 사주 얘기도 하셨습니다만은 좀 참담한 생각도 들고 자조도 좀 드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기자는 독립된 주체로서 서야 되거든요. 기자는 뭐 집단을 이루기도 하지만은 독립된 한 개인입니다. 주체입니다. 근데 그 주체를 잃어버리고 경영진의 지시나 따르고 그러고서 그게 체질화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 검열을 하게 됩니다. 네. 제가 볼 땐 자기 검열이 거의 일상화가 체질화가 되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럼 권력을 비판해야 될 때 비판을 하지 못하고 자본 권력에 휘둘리고 그러니까 국민들의 눈에는 게 기자로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기레기라는 소리를 그래서 듣는 거죠. 네. 제 기억에도 김중배 선배가 이제 그 자기 검열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소환해서 그 문제를 이제 제기하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주를 의식한 기사 쓰기, 뭐 데스크 편집 간부들을 의식해서 쓸 기사를 안 쓰고, 말하자면 이제 그 회사 방침이랄지 뭐 데스크의 입장에 좀 부응하는 기사를 쓰고. 그런 잣대가 작용하다 보니까 쓸 기사를 못 쓰고 뭐 이런 문제를 지금 지적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게 예. 체질화되어 있는 거죠. 네, 체질화됐다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만은 아까도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셨고 선배님 나름대로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라고 보시고 그 원인은 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현재 언론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파적 편파 보도라고 저는 봅니다. 언론이 올바른 언론이 되려면은
앞만 볼 게 아니라 뒷면도 보고 옆도 보고 심지어는 그 사건의 깊이까지도 보고 그래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확한 보도를 해야 됩니다. 그게 진실 보도입니다. 근데 지금은 기자들이 그런 기자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적잖이 눈치 봐가면서 타협하는 기사나 쓰고 어떤 데는 그냥 묵살해버리고 그러니까 그 기레기라는 소리를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강조합니다만은 개인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저항을 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해직당한 지 이제 내년이면 내후년이면 50주년인데 네. 제가 해직된 이후에 조선일보 기자들이 경영진의 그런 보도 방침에 저항해서 개인으로든 집단적으로는 어떤 저항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50년 동안에 네.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은 시대에 대한 인식이랄까요? 시대 정신을 좀 꿰뚫어보지 못해서 그런 탓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기자들이 좀 뭐랄까요? 공부도 좀 하고 아까 뭐 여러 지적하셨습니다만은 그런 자세도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시대에 뭐랄까요? 우리가 좀 꿰뚫어봐야 될 시대 정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국민들이 독재 정권하고 싸워가지고 많은 피를 흘리고 희생을 하면서 오늘날의 민주주의를 이루어왔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지 그 정권은 역사가 전지는 그 선 위에서 그 선 위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다시 전진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회와 역사를 발전시키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거에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로 돌아가고요. 그러니까 언론인들이 현재 이걸 정확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옛날 군사 독재 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하고 기자가 올바른 시대 정신을 가지려면은 우리 시대가 뭘 요구하고 있는 건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걸 정확하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냉철한 이성으로 현실을 다시 보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걸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 이 시대에 우리가 지향해야 될 시대 정신은 거듭 우리가 모든 국민들이 생각하지만 민주주의고 평화라고 봅니다. 평화. 네. 저는 민주주의와 평화가 우리 시대 정신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지금 정권의 그 움직임을 보면 그 두 가지 다 역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제 기억엔 선배님이 하신 말씀 같은데 우리가 3.1절 날 그 탑골공원 앞에서 모였을 때 이 나이에 다시 이 언론 탄압에 반대하는 그런 문제로 거리에 나설 줄 몰랐다 그런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 연장선에서 어떤 소회가 있으신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저희는 해직된 이후에 50년 동안 한국의 언론을 쭉 지켜봐오면서 올바른 언론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나 기자는 어떻게 해야 올바른 기자가 될 수 있는지를 많이 생각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한국의 언론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앞으로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 건지
전 제 생전에 지금보다 더 끔찍한 꼴을 볼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네. 지금 댓글창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윤 대통령과 현장 언론인들에게 이것만은 꼭 들려주고 싶다. 그런 말씀이 있으시다면 듣고 싶습니다. 네. 네. 저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문제는 나쁜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과거로 되돌리고 있어요. 하는 방식이 조금 다를 뿐이지 군사 독재로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언론 장악 시도에서 보여주듯이 민주주의가 도처에서 망가지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번 광복절 축사에서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민주주의 운동과 인권 운동과 진보주의 운동가로 위장해서 호위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옹호하거나 정부를 비판한다면 공산주의 전체주의자로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극우주의자는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저는 모든 극단은 악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균형이 없으니까요. 네. 언론인으로서도 그런 균형 감각이랄까 균형감이 좀 필요하겠죠. 그럼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게 네. 그런 점에서는 극우도 극좌도 다 악입니다. 제가 볼 때. 그런데 극우주의에 폭력이 가해지면 사람들은 그걸 파시즘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제가 볼 때 지금 윤석열 정권은 파시스트의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이 공산 전체주의란 조어도 좀 조어겠죠. 못 들어본 말 같습니다. 좀 뭐랄까 이 형용 모순 같기도 하고 어떻게 저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뭐 용어 선택도 좀 굉장히 무모하고 자의적이고 거칠고 그런 문제도 있어 보입니다. 글쎄 그런 게 어떤 공산주의는 어떤 전체주의는 전체주의죠. 네. 그런데 공산 전체주의라는 말은 굉장히 낯설게 들렸어요. 제 귀에는. 네. 예, 과거에 나는 가수다 이런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만은 선배님 여전히 나는 기자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네. 저는 해직된 이후에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 종류의 직장에 다녔습니다. 근데 저희는 한 번도 어느 누구도 그 직장을 자기 직장이라고 생각해본 사람이 없어요. 나무집에 더부살이 하는 걸로 생각했지. 항상 자기가 해직당하는 언론사로 돌아가는 그런 꿈을 꾸고 살았죠. 네. 지금 그건 이제 나이도 이렇게 80이 넘고 그러니까 그런 희망을 갖기는 어렵게 됐죠. 그러나 저는 우리가 주장한 그걸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배님의 직업적 정체성은 여전히 언론인이고. 그렇죠. 예. 저는 현재 펜을 가지고 뭘 활동을 못합니다만 네. 저는 언론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 조선투의 일관된 그런 입장이랄까 요구는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48년 전에 강제해직 조치를 취소하고 강제해직에 대해 사과하라. 네, 그렇죠. 이것뿐입니까?
그러니까 그뭐 일관된 주장이죠, 그게.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우리를 강제 해직한 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원상 회복시켜라 하는 게 이제 저희들이 일관된 주장이죠. 근데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우리는 원상 회복해가지고 복직해야 됩니다. 전 만약에 제가 조선일보로 돌아갈 수 있다면 딱 하루만 일하고 그 이튿날 사표를 내고 나올 작정입니다. 네. 그럼 그렇게 말하자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닐 것 같은데요. 왜 복직을 안 시키는 걸까요? 자기들이 반성을 안 하기 때문이겠죠. 첫째는 반성을 그러고 우리를 다시 받아들였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사태, 또다시 조선일보 내에서 언론운동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공포가 자리 잡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공포도 있겠군요. 예.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연로하신 선배들인데 복직해서 얼마 못 다니실 것으로 보아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닐 것 같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파급될 효과 이런 걸 또 우려하는 그렇죠. 그런 거군요. 네. 그리고 아까 근데 사실은 과거를 반성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과거를 반성해야 과거와 자기를 단절시킬 수 있어요. 단절시킬 수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노벨상을 받은 작가인 포크너가 윌리엄 포크너라는 작가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과거는 결코 죽은 적이 없다. 과거는 과거가 된 적도 없다. 그건 제가 조선일보를 볼 때는 조선일보를 두고 말한 것 같아요. 꼭. 옛날에 일제시대, 강점시대는 친일행위하고 박정희, 전두환 시대는 유신체제 옹호하고 독재정권 옹호하고 그게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거든요. 조선일보 보면 과거와 단절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걸 단절시키려면 반성을 해야죠. 네. 국민 앞에 사죄하고. 그러고 보니까 우리 언론의 특징 중 하나가 사과하지 않는 것, 오보에 대해서조차 사과하지 않는 게 우리 언론의 특성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미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만 조선일보를 향해서 혹은 조선일보 사주 방상훈 사장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조선일보사는 언론 기업이 아니라 언론사로 돌아가십시오. 그 기자들은 진짜 언론인으로 돌아가십시오. 모든 프로파간다 언론을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진실한 언론, 공정한 언론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조선일보가 사는 길이고요. 예, 고맙습니다. 선배님 희망대로 50주년 되는 해까지는 모든 문제가 다 해소가 되고 선배님 소망대로 조선일보에서 하루라도 근무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길 기대합니다. 네. 자, 오늘 나와주신 신호봉 선배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2부를 마치겠습니다. 3부에선 남영진 전 KBS 사장과 라이브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